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2주 만에 인사드렸습니다. SAP를 부탁해. 오늘이 이제 2016년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중국 및 이제 해외 SAP 시스템 운영 이슈 해결을 위한 해외 현지 운영 서비스 활용 방안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목 붙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SAP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BS의 이제 역량과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좀 중국 쪽, 해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인사를 주시고 계신데요. 올려주시고 계신데,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조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잡아주셨나요? 이 망국기가 있죠? 네, 오늘 주제에 걸맞게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뭐 10개 훨씬 훌쩍 넘습니다만 그 메이저한 건 몇 곳을 저희가 국기를 골라서 꽂아봤습니다. 데코레이션을 해봤는데, 저희는 나름 마음에 들고 있는데 괜찮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오늘 발표를 주로 진행해 주실 분은 저희 이제 오대현 법인장님, 저희 이제 오대현 전무님이신데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BSG 차이나 중국 법인장을 맡고 있는 오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좋은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옆에는 정천희 기사님, 지난번에 나오셨었는데, 예. 오늘은,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BSG 운영사업본부에서 고객 담당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천익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2번째 시간인데도 조금 떨리네요. 그래요? 됩니다.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발표를 담당을 했었고, 오늘은 주로 저희 이제 법인장님께서, 지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저는 이제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천희 기사님은 사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더 이상 대사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주로 중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중국 이외의 기타 지역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그때를 대비해서 정청희 기사님을 깍두기로 끼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네. 예, 지켜봐 주시면, 네, 가만히 앉았다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 BSG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bsgglobal.com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로 가시면 저희 BSG 회사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오늘 6번째 시간이라 뭐 회사 소개를 디테일하게 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P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해외 법인 IT가 무엇이 힘든가 라고 하는 이제 테마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법인장님께서 요번 몇 개 좀 그동안에, 지금 벌써 해외 법인 중국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지금 2년 됐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해외 롤아웃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해외 법인 IT 관련해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많이 들은 편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간략히 몇 개 간추려 봤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SAP를 이제 구현하는 단계도 힘들지만 실은 운영하는 과정이 좀 길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질문도 많으시고요. 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운영 서비스는 현장에서 직접 SAP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일련의 활동들도 많고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인 서비스를 많이 바라고 계시죠. 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사실 이게 심플한 단어긴 한데, 실제로 이것을 얻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해외 운영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도 한국어를 쓰고, 그 다음에 IT 업체들하고 교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IT 역량도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 법인에서 그러한 것들을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세 번째죠. 예, 세 번째는 경영 환경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해외 법인에 저희가 이제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쪽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네. 두 산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예전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에 대한 최적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는 해외 법인 자체적으로 IT 역량을 갖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IT가 주력 핵심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IT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더불어 이제 본사 IT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는데 해외 부분의 IT 역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본사 IT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세요. 보통 이제 본사 쪽 IT와 얘기를 할 때 IT 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여기서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예. 원활하지가, 그러니까 아구가 딱딱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답답한 경우가 많이 그렇죠. 생기겠죠. 현재 해외 법인의 주재원분들이 IT 담당자들이 거의 안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재원분들이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몇 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본사 IT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모든 해외 법인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지역도 유럽, 네. 그다음 남미, 현지인에 대한 어떤 현지어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이건 뭐 영원한 이슈죠. 이 해외 네네. 운영에 있어서는 언어.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슈긴 한데 네. 고도화 프로젝트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ERP, SAP를 구축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덧붙이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을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마련하는 중에 로컬 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 IT는 해외 현지 법인의 어떤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해외 현지의 업체를 찾자니 그것도 힘들고 네. 또 현지 사정에는 밝지만 또 IT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현지에서 업체를 찾다니 또 그것도 힘든 거고. IT 전문가가 네.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양방에 다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비용 부분인데요. ERP 롤아웃, 저희가 이제 본사를 기본으로 이제 롤아웃을 진행하는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종훈님께서 딱 제가 묻고 싶은 질문들만 날려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저희 회사 이 해외 운영 서비스라는 게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다기보다 저희 BSC의 전체적인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 소개해드리는 의미가 사실 커요. 오늘 자리가.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세미나의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아젠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해외 법인의 SAP 구현 및 운영 현안과 이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구현이란 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이 해외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이 구현이라는 부분도 이제 빼야 뺄 수 없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주신 거죠. 이제 해외 법인 IT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운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은 그 신규 법인이나 이런 그런 이벤트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직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SAP나 ERP를 구현하지 못한 기업도 많기 때문에 본사 IT 같은 경우는 SAP 구현, 본사가 SAP를 구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롤아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으시죠. 해법인은 또 그런 요구사항을 본사에 많이 접수를 시키고 있고요. 네.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롤아웃이라는 게 이제 해외로 이제 인스톨하는 과정을 네네. 롤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구현과 운영에 있어서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BSC의 해외 법인 구현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소개. 네. 그 다음에 중국 현지 운영 고객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섞어서 저희가 BSC가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로부터 서비스 받고 계신 고객분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가 중국 현지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같이 보여드리고 BSC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법을 넓히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법인의 SAP 구현 및 운영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구현 시 주요 고려 사항이 되겠네요. 해외에서 구현할 때 주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먼저 이제 해외 법인의 ERP 구현 모습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주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현의 모습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요 외산 ERP를 확장해서 구현하는 경우, 이 경우 저희는 SAP로 생각을 하는데, 즉 본사에서 기존에 몇 회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 ERP, SAP를 모델로 그 업무 프로세스나 아니면 데이터를 그대로 해외 법인에 확장해서 구현하는 경우죠. 네. 네, 두 번째는 주요 외산, SAP를 독자 구현하는 법인들도 있어요. 물론 본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본사에서 구현을 안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본사에서 안 하지만 해외에서는 내가 SAP 예. 쓰겠다 이런 경우도 있으신 거죠? 서버를 독립적으로 두고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산 ERP를 독자 구현, 해외 법인에서 독자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SAP 쓰는데 해외에서는 국산 써보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있는데 네.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의 어떤 역량, 아직은 외산 ERP를 쓰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지 로컬 ERP를 사용하는 경우. 네. 이 경우는 이제 대부분 비용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많겠어요. 내지는 아직은 네. 물론 이제 대부분 본사 ERP하고 통합된 해외 법인의 ERP를 확장해서 쓰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어떤 그 단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제약 때문에 아직은 해외에 진출한 모든 SAP 구현 고객들이 전부 ERP를 SAP로 확장해서 쓰고 있다 이러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정직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게 정직한가요? 정직한 거죠. 세 번째 사례도 다 SAP만 깔고 있습니다.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세 번째 사례도 네. 예, 많은 걸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이제 그 법인에 대한 그 본사가 이제 한국에 둔 해외에 네. 진출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에는 국산 ERP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시스템 구성, 구현식 고려 사항 중에 첫 번째는 네. 그 프로젝트 사이트가 해외 법인이고 네. 해외에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나 시스템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 이제 고려할 사항들은 시스템 구성입니다. SAP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 QA 시스템이라든지 개발 시스템, 프로덕션 시스템 여러 가지 그 조합들이 가능한데 특히 이제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싱글 인스턴스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멀티 인스턴스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인스턴스 안에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게 되고요. 물론 어떤 게 가장 좋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몇 가지 그 요구사항이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스템 랜드스케이프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건 차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구성에 대해서 약간 대세적으로 약간 트렌디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네, 그 대부분 부분이 뒤에서 좀,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그 데이터 통합이나 아니면 표준 프로세스의 장착을 원하기 때문에 싱글 인스턴스에 싱글 클라이언트를 가져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역적인 어떤 그 제약 아니면 한 기업에서도 산업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 세팅 내용이 약간 충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업 간에 그런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서버를 별도에 두고 멀티 인스턴스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인스턴스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제 서버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거의 피지컬한 서버와 1대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해외 법인의 각 지역 해외에서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본사의 시스템을 모델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롤아웃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디플로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이런 전략을 잘 구성을 하셔야지 구현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낭패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네. 피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두 네. 번째 사항으로. 어떻게 롤아웃을 갈 것이냐에 대한 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SAP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어떤 조직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해외 법인에서 네. 롤아웃을 진행을 해야 되고 롤아웃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발성으로 진행하지 않으세요. 그 몇 개 해외 법인을 한꺼번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구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수행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최적화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방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2가지 정도 조직 구성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경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수행 조직 구성하는 부분이 되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도 이제 롤아웃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항상 수행할 때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 설명 때 이런 2가지 그 특이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네. 조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셔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메리트를 보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이드란 말을 썼는데 글로벌 ERP 템플릿, 글로벌 템플릿을 구현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SAP, 그러니까 본사의 SAP를 기반으로 모델로 롤아웃을 진행하는 경우에 네. 대부분 원하시는 거는 같은 랭귀지를 쓰자는 거거든요. IT 인프라, 특히 백본이 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그 해외 법인이나 본사나 같은 언어를 쓰자. 언어라는 게 진짜 그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마스터의 공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해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아닐 수도 들으신 있어요. 분들은. 엄청 초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차피 기업 내에서 통용되는 예를 들면 자재를 어떻게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카운트 회계 계정을 어떻게 정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랭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랭귀지들, 뭐 데이터, 기준 정보, 그다음에 거래 데이터들,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절차나 뭐 방법들 이런 것까지 표준화시키고 통합시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이 통할 테니까요. 그죠? 예, 그런 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해외 법인 간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는 네. 거고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도 통일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인적 교류가 있는 경우에도 뭐 A 법인에 있다 B 법인으로 가는 경우 네. 그 업무 연속성이 계속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템플릿을 구성을 해서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롤아웃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법인의 구현의 모습이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템플릿 구성을 제안을 드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글로벌 템플릿을 구성하세요. 그러면 본사가 하나 있고 지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템플릿이란 말이 이해가 가는데 본사 하나 있고 지사 딸랑 하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뭐 글로벌 템플릿이란 말이 적용이 되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글로벌 템플릿을 구성을 하시면 다음 프로젝트에 그 상당 부분의 공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인벤토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표준 프로세스의 어떤 절차, 저희가 이제 보통 프로세스 한 3레벨까지는 표준화를 시키는데 네. 그런 작업이 이제 앞단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까 뭐 지사가 하나다, 해법이 하나다. 근데 어차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경영 환경에서 분명히 새로운 지사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 법인들을 생각해서라도 표준화를 시켜서 앞단에 어떤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해외 신규 법인이 생긴 경우에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표준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그 시스템 구성상에 보면 이거는 좀 SAP의 디펜던시가 많은 그 내용들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첫 번째 케이스에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에 싱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SAP의 그 한 벌의 시스템에서
그 기준 정보라든지 아니면 세팅 이런 한 데이터 세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클라이언트를 간다는 얘기는 그 해외 법인이나 본사를 포함해서 하나의 데이터 기준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준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 마스터, 자진 마스터 이런 부분을 다 공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래 데이터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본사의 담당자가 해외법인 관리 담당자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해외법인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로그인으로. 대신 이제 각 해외법인의 어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나 아니면 업무들을 구현하는 거는 조금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운영상으로는 많은 메리트가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한 통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 클라이언트를 두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두 개의 클라이언트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은 별도로 이제 그 관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경우고요. 대신 이제 SAP 특성상 개발 오브젝트라든지 네. 개발 프로그램이나 그 클라이언트, 크로스 클라이언트라는 컨피그레이션들이 있어요. 세팅들이. 그건 이제 공유하게 되고, 멀티 인스턴스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서버를 분리하는 경우예요. 거의 피지컬하게. 그래서 뭐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독립성이 강화되고 그렇죠. 통합성은 낮아지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예. 근데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싱글 인스턴스, 싱글 클라이언트로 가길 바라시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저희도 그걸 추천하는 편인가요? 물론 이제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네.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가능하면 싱글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롤아웃 아까 말씀드린 디플로이 전략 중에 고려할 사항들을 이제 나열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해외 법인의 상황하고 역량을 보셔야 돼요. 네. 그 법인이 그 완전 초창기 법인이어서 실제 사용자들도 없다. 그런 경우는 구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 성숙도가 높아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 현업들의 어떤 수준도 또 파악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현업들이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네. 컨설턴트나 아니면 본사의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 어떤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본사 시스템 모델로 롤아웃을 진행하는 경우에 구현 조직의 역량입니다. 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해외 법인을 모두 구현을 해야 된다는 미션으로 멀티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그런 경우에는 구현 조직을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뭐 2개, 3개 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팀별 역량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지 그 시스템 구현의 품질도 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한쪽에서 깽판 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전문 그런 용어로 거죠? 쓰시면 안 네. 되고요. 어쨌든 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고 네. 프로젝트 구성도 그렇게 고민을 해서 실제 롤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이관 시점 및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구현에 대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디플로이 전략을 짜긴 하지만 실은 이제 고 라이브 이후에 그 첫 결산이나 두 번째, 세 번째 결산까지 안정화 기간이 집중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다음 프로젝트의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이 내용은 바로 네 번째 고려 사항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 라이브 전에 이제 운영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 라이브 이후죠. 보통 이제 저희가 안정화 기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별 구현의 어떤 그 일정에 따라서 운영 조직도 그때 시점에 맞춰 운영 조직도 구성이 돼야 되고요. 더불어서 시스템 운영 방안도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외 법인의 어떤 로컬 운영 업체랑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조합으로 시스템 운영 방안을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야 됩니다. 급하게 너무 진행되면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정화 기간에 시스템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수행 조직 중에 그 글로벌 ERP 롤아웃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그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컨트롤 타워예요.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PMO 조직이 있지만 해외 롤아웃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가 좀 많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본사 쪽에 해외 법인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본사에 그 현업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법인의 법인장님 포함한 해외 법인의 그 주재원들 아니면 현업 사용자들까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또 거리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나 기준 정보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표준화를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로컬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해법인의 로컬 요구사항들, 로컬 프랙티스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사항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요.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 표준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다. 우리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네. 라는 뭐 그런 게 좀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 최적화를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엔드유저 관점에서는 당연한 요구사항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우리 법인에서 돈을 들여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영원히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한 거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로컬 프랙티스가 있어요. 인도나 뭐 브라질 아니면 좀 특이한 요구사항, 특히 텍스 같은 경우에 특이한 요구사항을 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텍스나 법률적인 요구, 저가 리걸 리콰이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구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그 업무 관행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요청하는 업무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해야죠. 본사랑 표준 프로세스에 너무 맞지 않게 구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뭐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개발이 ERP에서 많이 지향을 하고 있지만 실은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개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글로벌 해외법인, 글로벌 ERP에서 통합적으로 동일하게 쓰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해외법인. 로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수를 많이 줄이려고 해요. 본사 IT의 어떤 바람은. 그렇지만 어쨌든 개발이 되고요.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글로벌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법인에서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그 한 법인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뭐 변경을 해서 타 법인에서 영향을 받아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합 개발 조직에서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로컬에서 해외 롤아웃 프로젝트를 할 때 개발 본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하나, 그 다음에 표준화된 어떤 그 글로벌 통합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관리 측면에서도 통합 개발 조직이 구성이 돼서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PMO라고 표현된 포지션은 주로 고객사 쪽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저희 컨설턴트 PM도 있죠. 그러면 이 전체 컨트롤 타워의 대빵은 누구예요? 이 둘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인가요? 대빵이라는 용어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PM,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무 그 경직된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IT를 해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위에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둘이 가장 그거는 최종 의사결정 고객사별로 다르죠. 근데 어쨌든 실제 실행 PM단에서 많은 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하죠. 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스티어링 커미티에서 주요한 의사결정들, 충돌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많이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거의 그 해외 법인장급이 이 레벨로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한 멤버 중에 하나죠.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많이 강조를 드렸던 글로벌 템플릿 부분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실체 없는 문서 작업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해외 롤아웃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가이드를 잡아주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실제로 글로벌 템플릿을 구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롤아웃 프로젝트의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앞단에 분석 작업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템플릿은 반드시 구성을 해서 향후에 운영 단계에도 어떤 기준을 잡고 표준 프로세스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이 왔는데 본사랑 질문 두 개가 약간 유사한 질문인데요. 하나는 본사랑 지사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얘기가 있고요. 약간 질문이 모호하면 그거는 일단 시스템이 분리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본사랑 지사랑 아까 이제 저희가 싱글 인스턴스인 경우에 네. 뭐 싱글 인스턴스에 싱글 클라이언트나 멀티 클라이언트든 어쨌든 싱글 인스턴스인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필요 이슈가 없고요. 없는 거의 거죠? 없고요. 네네네. 단지 이제 이 질문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본사의 다른 시스템 있잖아요. GQMS라고 뭐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외부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경우에 이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사례가 많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또 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주로 이제 법인장님이라고 본지사 해야 간의 되죠. 지사가 인터페이스 아니고. 부분은 네. 네네 본지사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서버가 떨어져 있을 때 본사 쪽으로의 데이터를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주로 이제 물리적으로 서버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을 때 네. 인터페이스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 고객사 사례를 보면은 주로 이제 본사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품질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추락, 매출 관련한 영업 관련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각 해외 법인의 그 SAP 데이터를 그 데이터 인터페이스하는 프로그램들을 공통적으로 개발해서 본사 쪽으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이 첨언을 하셨는데 네. 싱글 인스턴스이면서 회사 코드가 다를 때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신데 이게 좀 싱글 인스턴스이면서 회사 코드가 멀티 다를 컴페 때. 네, 만약에 멀티 이제 회사 컴퍼니라는 코드가 이제 다른 회사 코드만 다르다면은 사실은 본사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을 받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멀티 컴퍼니지만 뭐 본사와 지사 간에 이제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뭐 인터컴퍼니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런 이제 네. 거래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이 질문의 초점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본지사 간에 그 인터페이스를 하느냐 그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사 정보와 지사 정보의 연계가 실시간이 되나요? 정보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조금 싱글 인스턴스인 경우에는 실시간의 개념이 뭐 입력하는 즉시 바로 그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는 된다고 직접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져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배치 형태가 뭐 시점을 조절할 수 있나요? 있겠죠. 네. 실시간도 되고 배치도 되고 그거는 이제 경우에 인터페이스 따라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의 시스템이 아닌 SAP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는 쉽게 되겠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FTP나 EAI 방식으로 하겠죠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운영 시의 주요 이슈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해외 법인의 SAP를 운영할 때 어떤 이슈가 주로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그 사전 등록을 하실 때 설문을 했었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비슷한 설문을 하고 공개해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여러분들께서 답해 주신 내용을 한번 저희가 그 정리를 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건데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애로사항, 그리고 시차, 이 영원한 숙제죠, 시차. 그 다음에 현체인과 의사소통. 네, 언어와 시차가 가장 메이저한 건 뭐 항상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국가별 세법에 따른 세팅 제약. 그래서 세팅에 좀 익숙치 않은 경우에 이제 SAP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데요. 기술력이 약해서 그 부분을 CBO로 개발하기도 한다. SAP에 대해서 좀 난리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개발해 버린다. 근데 중국 인력의 잦은 이동, 그래서 인력 수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SAP와 연결 네트워크의 속도 이슈. 그래서 서버가 한국에 있어서 엄청 느리다. 표현을 이렇게 엄청 느림이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 문제 및 사용자 교육 및 VOC 대응. 교육이나 그다음에 VOC면 뭐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현업 유저들의 그죠, 불만이나 이런 현업들이 것들이죠. 내가 지금 이거 잘 안 되는데 뭐 빨리빨리 이런 안 해준다 이런 상황이 헬p데스크일 되겠죠. 수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와 상이한 업무 프로세스. 자, 여기 이제 글로벌 템플릿이 아까 이런 의미에서 네네.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 및 현지법 관련 사항. 그리고 우리 회사 인도지사가 문제가 많은데 네, 그래서 업체가 초장부터 좋은 업체랑 했어야 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민감한 질문입니다. 네. 업체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이나 지원 처리 관련돼서 물리적인 제한 사항 등이 존재한다. 물리적. 네, 교육 지원 이 부분도 사실 좀 항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손익 분석이 어렵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해 보건데 말씀해 예, 주시죠. 네. 일단 질문 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중국 법인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현업 사용자 지원을 원하지 않다, 뭐 언어나 시차 문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본사 IT와 협업이 어렵다. 이거는 뭐 제일 처음부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법인의 자체 IT 역량이 부족해서 그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세법이나 아니면 로컬 프랙티스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변경이 잦아요. 외자법인이기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기업을 외자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좀 잦은 편이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직 문제 나오셨는데 인원이 이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IT가 그 가장 중요한 근간 시스템이 ERP가 근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ERP 없이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교육 플러스 SAP 교육도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런 교육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BSG와 같이 이제 해외에 실제로 현지에 법인을 세워서 그쪽에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와 같은 업체를 이용을 하시면 지금 이제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고민들을 한 방에 사실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BSG가 어떤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적을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네, 첫 번째 그래서 순서로 저희가 해외 지사에 그 중국 현지에 저희 BSG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사분을 이 세미나를 위해서 부랴부랴 그 현지에 있는 급하게 땄습니다. 저희 현지의 카운트 인터뷰. 매니저 중국 분께서 가셔가지고 인터뷰를 급하게 따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이제 편집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说服务质量来说还是非常好的。因为这是我们亲身体验嘛，因为运营那么的2年来，就是说我们有问题的话，不管是线上还是电话沟通都非常非常的及时，所以说服务方面是没得说，是非常好的。 是当然很大的，因为有些问题我们访问到总部的话，毕竟 SAP 就是说服务方面还是你们来做嘛。对。就是说实际方面的话，就是我们可能有一些问题的话，可能会跟就是说总部沟通。但实际问题的话，就是说还是跟你们沟通，而且毕竟 SAP 是你们实施的，所以说实际问题的话都是由你们来解决，就是说主要的话是你们来解决的。 对的，对，就是说，而且有时候我们有时候跟韩国总部沟通起来，有时候是因为语言障碍，然后而且还有个时差，毕竟就是距离方面的问题，而且还有时候是语言方面的障碍，所以说
SBSG 方面在这方面的话，就是说对我们的支持还是蛮大的。毕竟 SAP 实际上呢，因为我们在实际操作中 SAP 实际的问题，就是说还是你们呢更熟悉、更了解。作用的话，就是说，当然是我们就是在这两年使用过程中是有一些，就是当然是各种各样的就是疑问嘛，各样问题。当然就是各种各样的小问题或者各种各样的要求，就是可能要求提升的，也可能是以前的话有些报表啊，就是或者以前有些操作不熟悉的话。然后经过这2年来说，你们对我们的帮助还是蛮大，包括帮我们优化程序，然后帮我们就是说解答，就是说我们可能是因为我们有自己的问题，我们自己不熟悉，然后呢，经过你们就是说现场指导或者电话指导的话，对我们的帮助还是非常非常大的。对的，就是总之来说，就是说对服务这一块的话，我们还是非常满意。为什么呢？就是说非常及时嘛，主要是碰到问题的话非常就是说沟通起来是那个方便，而且就是说帮我们处理问题，非常非常及时。其实我们作为我们用户来说，就是说第一个的话就是说及时性，就是说解决问题的及时性对我们是非常非常重要。但你们这边还是做的蛮好的。行，那希望你们后期要一如既往支持我们的工作。好的，好，谢谢。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저희 직원도 이렇게 어카운트 매니저죠. 네, 저희 회사의 어카운트 매니저, BSG 현지 법인의 어카운트 매니저도 함께 나왔는데요. 본인을 넣어가지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반부에서는 날려버렸고요. 중국 나중에, 방식입니다. 중국 네, 방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출연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출연시켜드렸으니까 꼭 가서 말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 내용 보시다시피 이제 고객분의 피드백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BSG 서비스에 대해서 이 고객사도 사실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굉장히 세계 곳곳에 이제 지사를 갖고 있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 회사 기업인데 그 회사의 이제 담당자께서 나름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 스스로도 사실 조금 옆에서 저희 직원이 지키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 서비스가 해외 지사 서비스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뭐 불만 있었으면 이렇게 좋은 얘기 또 해주기는 힘든 부분이 인터뷰에 있잖아요. 응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해외 법인 SAP 운영에서 이제 BSG가 어떤 부분이 이제 강점이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 원앤올리라는 게 네. 리조트 이름이더라고요. 세계에서 그래요? 되게 유명한 리조트 중에 고급 리조트 중에 하나 원앤올리라고 있는데 마케팅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사에서 IT 운영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해외 법인을 세워서 또 해외 현지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있다고 뭐 해외 법인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BSG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일단 사례가 없고요. 네. 제가 아는 사례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 IT하고 해외 법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델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해외 법인 운영 서비스 플러스 본사 IT하고의 어떤 교류도 충분히 하면서 네.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외 지사 운영의 특성상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네. 그 중간에서 본사는 A 기업이 하고 해외 지사는 또 현재 B 기업이 한다 그러면 이 운영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또 제3의 이슈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 현지 법인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유럽 법인도 바로 계획해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BSG 코리아와의 그러니까 한 컴퍼니죠. BSG 차이나 아메리카 코리아는 한 회사고 네. 운영 서비스의 어떤 큰 스트럭처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카운트 매니저가 본사 IT를 담당을 하고 네. 차이나나 미국의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가 해외 법인을 담당하면서 둘이 이제 코워킹을 하면서 리포트도 함께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 그 고민들 중에 지속 가능한 서비스냐. 그러려면 해외 지사도 BSG 해외 법인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다수의 운영 고객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운영 전담 컨설턴트가 120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뭐 SAP 전 솔루션 영역에 대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혹시 뭐 저희가 이제 운영을 지금 17년째 SAP를 운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SAP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는 뭐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 지역의 스킬셋이 좀 부족하더라도 본사가 코어를 하면 많은 부분은 뭐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SG가 이제 이런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저희가 리전별로 지금, 예, 어떤 법인에서 뭐 커버하는 한국은 뭐 전 네. 세계를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미국은 뭐 시차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미주 북미, 남미. 남미를 네. 커버하고 유럽을 커버하고요. 네. 본사랑 같이. 그다음에 중국 지역은 언어 문제가 크잖아요. 네. 중국어 현지 언어 서비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몰려 있어요. 네. 거의 우리나라 기업 한 12,000개 정도 중국에 있기 때문에 네. 중국 리전은 따로 BS 차이나에서 이제 커버하고 있어요. 음. 나중에 또 유럽 법인이 또 설립될 예정이고요. 네. 여기 깨알같이 에코라인이라는 게 지금 눈에 띄었네요. 저희 리허설 할 때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커뮤니케이션 네. 툴이잖아요. 고객하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에코라인이 지금 중국 법인 중국에 있는 현지 지사분들도 다 요거 그럼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국어 거죠. 버전으로 지금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BSG 에코라인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이제 그 운영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게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법인의 고객분들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120명 컨설턴트 말씀드리고 네. 해외 법인하고 본사 IT, 그다음 BSG 내부적으로도 차이나 아메리카 헤드쿼터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도식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중국 법인, 인도, 뭐 미주, 유럽 각 지역별로 저희 그 해외 법인 BSG의 BS 차이나나 BSG 아메리카가 커버를 하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고객의 요청 사항들은 두 법인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기술적인 어떤 스킬셋이 모자라서 지원을 받아야 될 영역은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에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네. 이런 체계 말고 이제 본사 IT, 고객사의 본사 IT에 대한 리포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슈에 대한 어떤 그 회의체 운영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비록 본사 IT에서 해외 법인을 직접적으로 뭔가 매니징 안 하시고 계시더라도 저희를 통해서 이슈가 에스컬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월간 보고를 통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유기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사 해외 법인하고 고객사 본사 IT하고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이슈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운영 서비스 고객사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대표적으로 소개했죠? 3개의 네. 고객사를 했는데 네. 보시면 이제 되게 많은 지역, 뭐 모든 대륙의 많은 국가에 대한 어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희 고객사도 그렇게 해외 굉장히 넓은 지역의 지사망을 갖춘 그런 고객사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럼요. 네. 30여 개국이 넘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SAP 운영 롤아웃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자동차 부품 A 자동차 부품이라는 회사는 뭐 법인 상하이, 중국, 일본 확장을 하셨고 네. 여기는 이제 원 클라이언트의 멀티 컴퍼니예요. 아까 말씀드린 싱글 인스턴스의 가장 통합된 모델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부품 회사인데 중국 천진하고 해주에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 클라이언트 멀티 컴퍼니고요. 네. BSG가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국 법인 롤아웃이 한 4개월 정도에 다 끝났네요, 보니까. 대부분 그렇죠. 3개월이나 4개월. 판매 법인은 조금 덜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저희가 그 ERP 업그레이드도 하고 표준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롤아웃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경우고요. 표준 시스템 구축하고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이제 1년 정도 걸렸던 왜 그러냐면 네. 본사 시스템에 몇 가지 이제 약간
프로세스상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도한 다음에 네. 그 깨끗하게 정리된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네. 저희가 운영을 롤아웃을 해드린 경우예요. 근데 이게 2008년에서 2013년도까지 5년에 걸쳤는데 이거는 이제 법인 자체 설립이 이렇게 중간 띄엄띄엄 돼가지고 근데 그러신 거죠? 지금 저희가 케이스를 다 쓰진 않았지만 더 많은 케이스가 더 많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서.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템플릿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템플릿 기준으로 중국 5개 법인, 미국, 여기도 슬로바키 빠졌네. 뭐 하여튼 뭐 지금까지 네. 구현을 해드렸고 멀티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이제 이게 긴 게 프로젝트 5년 내내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법인이 설립될 때마다 따라서 갔다라고 보면 되는 아니요. 건가요? 이미 법인은 설립돼 있었고 네. 그 법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시점이 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했던 건 아닌 거죠? 이어져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5년 동안요? 네. 오, 네. 의외네요. 그래서 제가 디플로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했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템플릿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여기 판매법인하고 생산법인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인도 생산법인하고 판매법인을 롤아웃 해드렸고 여기는 멀티 클라이언트의 멀티 컴퍼니 형태로 본사하고 해외가 클라이언트로 구분되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이게? 네네. 네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 네. SIP를 운영하면서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현 단계의 어떤 이슈하고 운영의 이슈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 운영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린 후 고객들하고 뭐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이제 고도화 사례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ERP 단독으로 돌아가지 않는 프로세스들, 예를 들면 뭐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EDI라든지 아니면 공장 증설 이런 경우에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 해외 법인, 현지 법인의 어떤 운영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신다. 그 경우에 단위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한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여기서 지금 특징 부분에 제가 몇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어차피 운영 컨설턴트가 파타임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숙련도가 아무래도 그 업무에 대한 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짧은 기간에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단위 계약을 맺는 경우에 풀타임으로 보통 맺는 경우에는 굳이 풀타임의 어떤 공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고객이 옵션이 없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비용이 좀 더 과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EDI나 WMS 뭐 공장 확대 이런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본사에서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본사 IT하고 네. 그때도 이제 프로젝트 구성하실 때 과연 한국 컨설턴트를 쓸 거냐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 컨설턴트를 쓸 거냐 좀 내용이 다르지만 아무래도 현지 컨설턴트 쓰는 경우가 비용이 더 저렴하겠죠. 네. 출장비도 그렇고 뭐 현지 언어 사용자 네. 엔드유저의 어떤 교육 통역이 필요 없어지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사례상 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해외법인에서 담당을 하면서 네. 이런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한테 베네핏을 준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질문을 좀 이제 다음에 Q&A가 될 텐데요. 인상적인 질문은 잘생기셨네. 우리 셋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름을 안 써주셨어요. 이름을. 빨리 합시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희망하고요. 여기에 질문 중에 질문이 꽤 왔어요. 그 사이에. 네. 제가 가능하면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프로젝트 사례나 그 브라질의 프로젝트 사례나 유지보수 사례가, 운영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건데. 네, 브라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지금 현대자동차 진출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두산중 뭐 여러 한국 기업이 진출했는데 그 요구 사항들이 많으세요. 근데 브라질 이제 특이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어려운 데가 인도하고 브라질 두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이 세법에 들어가는 공수가 10이라고 하면 브라질은 200이고 인도는 100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게 돼 있어요, 세법이. 그래서 브라질 ERP 구현할 때는 무조건 세법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하게 되고요. 네. 제가 알기로 두 번 정도
그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 롤아웃을 했고요. 네. 실제로 지금도 운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현성님 답변 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서비스를 위해 클라우드상에서 운영 중인 고객사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약간 네.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한데 아시겠지만 지금 클라우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ERP도 네.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지금 두 프로젝트가 클라우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12월 5일 정도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데 네. 상해에 있는 화장품 한국 업체예요. 네. 근데 저희 아시겠지만 B1 클라우드 네. 제품이 있잖아요. 네. 10호 ERP. 예, 네, 그 C4 ERP를 ERP. 가지고 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3월 정도에는 아마 운영 단계로 네. 그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실 거라고 네.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SAP 그 A1 내지는 뭐 S4하나를 사용하시고 지사에는 이제 BS가 가지고 있는 그 B1 클라우드 네. ERP를 갖다 구축을 해서 그 해외에선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이제 있는 거고요. 여기 유사한 관련 질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해외 법인 운영 시에 주로 해외 전용선을 이용해서 국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해외 부분- 전용선을 이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전용선으로 해외랑 국내 해외에서 전용선으로 국내 시스템을 연결하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사 국내 서버가 있고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용선으로 연결해 속도 문제나 뭐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신 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 서버를 아마존 형태의 그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중간 지역의 그 리전에다가 SAP 그 본체를 갖다가 이전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양쪽 지역이 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전제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아까 클라우드 질문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런 아이디어도 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SaaS 저희가 이제 BSG가 이제 SaaS로서 C4 ERP라고 하는 이제 SaaS 형태의 그 ERP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AWS라고 하는 이제 하드웨어를 클라우드로 또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이 이제 해외 지사의 ERP를 갖다가 롤아웃 하는 데 있어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 또 다른 어떤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리전이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레이턴시나 이제 그 속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건 현지에서 이제 해외 지사에서 보안 문제에 대한 얘기가 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지금 서버에 대한 접근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 부분은 어차피 그 하드웨어나 아니면 네트워크 그다음에 파이어월 뭐 이런 여러 가지 IT 관련된 어떤 보안 스킬을 가지고 그 제어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휴먼 휴먼, 이슈가는 그 그건 뭐 이슈는 사실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어, 네.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그 자체 네트워크상의 네. 어떤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많으니까 좀 짧게 답변할게요. 그 SAP 시스템이 아닌 자체 개발된 ERP의 경우에도 BSG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운영본부에서 네. SI성으로 지원해드리는 경우는 있죠. 예, 네, SI 팀이 성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의를 저희가 그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스페시픽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 조심스러운 상담 가능한 거는 거죠. 그 ERP의 어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음. 저희가 어차피 또 SLA를 맺으셔야 되잖아요. 네. 서비스 수준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따로 뭐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그러니까 현재 뭐 바로 100% 됩니다라고 답변 예, 드리기보다는 예, 그 예, 내용을 예. 좀 파악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범위에서 현지 업체와 협업해서 구축하는 것과 근데 본사의 템플릿으로 롤아웃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비용을 떠나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에 있는 시스템을 롤아웃을 해서 현지 업체가 구현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지 업체는 본사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면 중국 사이트라고 하면 네. 그 중국 컨설턴트가 본사의 시스템을 본사의 IT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본사 IT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 문서, 한국어로 네. 된 문서를 파악을 하고 숙지를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 공수가 또 들 뿐더러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국 IT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되고요. 네.
조금 어려운 난제들이 좀 많은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본사 템플릿 롤아웃 방식과 현재 업체가 와 협업해서 구축하는 방식의 비용 차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비용 차이. 어제 코스트가 많이 들겠냐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로컬 업체 수준,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네. 그 로컬 업체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본사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의 공사든지 여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네, 직답을 드리기는 알겠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은가 보네요. 네, 어디까지 지원이 해외지사 그 ERP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에 수정 사항 반영이 실시간으로 가능한가요?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갖다 해드리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시간이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실시간이라는 게 뭐 IT적인 실시간은 아닌 것 같고 접수는 실시간은 되지만 네.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응답 시간 SL에 네. 이제 그 약정한 대로 응답 네. 시간을 뭐 2시간 안, 4시간 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레벨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 US 법인을 설립하신 걸로 아는데 유럽 지사 설립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라고 하셨는데요. 그 유럽까지 미주는 아무래도 시차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럽 지사 부분 문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1, 2년 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유럽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폼을 드리자면 현재 유럽 고객사의 경우 주로 BSC 코리아에서 운영 서비스를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네. 일부 이제 BSC 미주법인에서 겹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미주법인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작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주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그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내에 저희가 네. 유럽 법인을 세울 계획이 로드맵이 있습니다. 네. 2년 정도 기다리시면 네네. 가능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어떠세요? 몇번 가능하시겠어요? 라이센스는 해외 법인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사에서 일괄 구매해야 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SAP 라이선스는 지금 그 법인 간의 관계에 어떤 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AP 코리아가 공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SAP 차이나나 US가 공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네. 그 고객사의 법인의 어떤 지배력, 예를 들면 본사의 어떤 지분율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가능은 한데 그 부분도 좀 협의사항이 그리고 네. 여기 있네. 중국에서 구매하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싸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SAP 차이나에서 그런 케이스가 제가 모 그룹사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왜냐면 글로벌 그룹사인 경우에는 글로벌 멀티내셔널 회사잖아요. 그러면 네. SAP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어카운트일 거고 그 경우에는 글로벌 라이선스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단가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네. 근데 중국에서 아마 중국 법인에서 단독으로 SAP 차이나하고 아마 경쟁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 룰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채널은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나머지 질문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답변을 달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운영 서비스 관련된 문의는 저희 홈페이지 컨택 부분에 가시면은 그 오대현 본부장님 연락처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자유롭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문의 내용에는 성실히 답변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마지막이고요. 내년도에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 전에 저희가 다음 시즌2를 만들어서 한번 나와보는 것을 저희가 추진 중이니까요.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